네, 오늘은 질문이 들어온 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진짜 그 질문이 들어오니까 정말 마음이 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옛날에 선생님들이 질문 좀 선생님도 종류가 두 종류 같아요. 질문에 관심이 없는 분도 있고 뭐 하도 질문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질문이 들어오니까 진짜 뭐랄까 이야기할 맛이 난다고 할까? 항상 이제 저희 동아리 애들은 항상 만나니까 똑같은 것만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전 그래요. 음향에 관심 있는 사람들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물론 뭐 제가 접해보지 않았거나 뭐 그런 것들은 못 해드릴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아는 범위에 있는 것들은 그 개별적으로 충분히 시간을 둬서 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찌됐건 질문이 들어온 건 뭐냐면은 31밴드 그래픽 EQ가 있어요. 그래픽 EQ를 아날로그에 거는 것처럼 X32에 어떻게 걸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뭐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X32를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31밴드 그 그래픽 이퀄라이저를 왜 거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장비는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사람이 EQ를 거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소리라는 게 그 EQ라는 거는 그 선전에 얘기했지만 뭐 그 31밴드 그래픽 EQ가 있기도 하고 이제 노브로 해서 하는 EQ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EQ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소리를 변형시킬 수 있는 거죠. 소리를 뭐 그 사람의 가청 주파수가 20에서 2만 헤르츠라고 했을 때 이 소리의 주파수 대역별로 그 특정 부위를 높이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의 목소리, 지금 제 목소리도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가게 되면은 소리의 변형이 생겨요. 사람의 목소리는 누구나. 사람의 목소리가 처음에 내보냈다 하더라도 장비를 거치게 되면 한마디로 그러니까 믹서나 뭐 스피커를 거치게 되면은 소리가 약간의 변형이 생겨요. 이거 옛날에 뭐 유명한 책에 있는 그런 건데 한마디로 변형된 것들을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기 위해서 EQ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 뭐 이런 거 이쪽에 하시는 분들의 요리에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치킨 식은 거를 똑같은 뭐 데피는데 하더라도 에어프라이로 데피는 거랑 전자레인지 돌리는 거랑 맛이 틀려지죠. 그런 거예요. 어떤 거 쓰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뭐 S사를 쓰건 뭐 M사를 쓰건 뭐 여러 가지 어떤 제품에 따라서 어쨌든 소리가 지나갔을 때 소리가 변형된 거를 엔지니어가 그 관객이 그 듣는 사람 청중이 잘 듣게 하기 위해서 EQ를 통해 소리를 변형을 하게 돼요. 그 방법이 하나, 장비를 거쳐서 나가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렌탈 업체나 이런 데들이 항상 똑같은 장비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공간마다 틀려요. 지금 여기는 약간 좀 울리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약간 여기 뒤에 유리가 있다 보니까 고음 쪽에 약간 울리는 게 있어요. 뭐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에서, 방 안에서, 아니면은 체육관에서, 아니면 야외에서 똑같은 내 목소리지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공간이 가진 울림 때문에 소리가 변형이 생겨요.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쨌든 공간에 반사되는 여러 가지 그 물질 때문에 소리는 어쨌건 변하게 되는 거죠. 장비를 통해서 또는 그 공간에 따라서 어쨌건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EQ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로 변형을 시킵니다. 근데 기존의 아날로그 장비에서는 EQ를 어디에 쓰느냐? 보통 마이크가 있고요. 마이크가 믹서를 통해서 전달돼서 앰프를 통해서 소리가 증폭이 된 다음에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이제 전달이 되죠. 거꾸로 할까?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는데 EQ를 어디에 거느냐? 지금 이게 볼 수 있나?
아날로그 믹서랑 일단 말 계속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아날로그 믹서랑 그 디지털 믹서랑 틀린 점 중에 하나가 아날로그 믹서는 여기 보시면 입출력이 다 있죠. 입력도 두 개가 있고 인서트가 있고 다이렉트 아웃이 있고 채널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아날로그 장비는 이제 크면 클수록 좀 비쌌던 뭐 이런 게 있죠. 디지털 장비가 이런 것들을 간소화하긴 했지만 그 마이크 저기 보면 인서트라고 있는데 인서트라는 게 있고 여기서 이제 EQ를 거는기도 하죠. 인서트는 뭐냐면은 뭐 그 뭐지 그 투석이라고 해야 되나? 한마디로 케이블 여기다 꼭 찍어가지고 소리가 원래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소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마디로 그냥 이은 거죠. 소리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소리가 전달돼서 어떠한 장비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중간에 한마디로 삽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다 EQ를 쓰기도 했어요. 어떤 정도 쓰느냐? 메인 가수. 그래서 메인 가수나 좀 그 메이저 그 중요도 있는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EQ를 썼죠. 옛날에는. 왜냐면 EQ 하나 가격이 한 30만 원 했는데 제가 음악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메이저 팀들은 렉 이런 거 EQ 렉 같은 게 컴프렉 EQ 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렉 케이스에 EQ만 쫙 한 10개 박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움직여서 케이블로 해가지고 다 그러니까 메인 가수 코러스 이런 사람들 다 연결하고 컴프렉이라고 있어. 컴프만 쫙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지금 좋은 세상입니다. 옛날에 컴프만 해서 좋은 거는 막 50만 원, 막 100만 원 하니까 좋은 것도 뭐 프리앰프렉 이런 것도 프리앰프렉은 잘 없을 것 같아요. 프리앰프도 이제 좋은 것도 한두 개 갖고 다녀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크마다 여기 그 아날로그 콘솔에 인서트라는 그러니까 채널마다 있어요. 채널마다 이렇게 EQ, 컴프 이렇게 뭐 리버브를 걸기도 했습니다. 여기다가 인서트를 해가지고 삽입해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이 위에 그 억스 인서트도 있어요. 중간에 억스도 똑같이 인서트하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 크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메인 스피커로 가기도 하지만 모니터 스피커로 갈 때 이렇게 이쪽이죠. 아예 여기에 인서트가 아니라 장비를 하나 더 껴놓는 거죠. 앰프에. 그래서 이거는 모니터, 이거는 뭐 메인 똑같은 앰프잖아요. 모니터로 나가는 스피커에다가도 EQ를 걸고 메인도 EQ를 건 다음에 그 다음에 EQ에는 인아웃이 있습니다. 인에 걸다가 아웃으로 해서 메인 앰프로 가서 다시 또 메인 스피커로 뭐 이렇게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인서트 하는 거는 그냥 케이블로만 딱 꽂는 거고 이거는 이제 아웃풋을 통해서 아웃풋에서 EQ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메인 앰프로 가는 이 방식을 썼습니다. 모니터에는 왜 썼냐면은 뭐 소리 그러니까 EQ를 할 때 특정 공간에서 그 튀는 그 주파수대가 있어요. 그거를 그 부분만 깎으려고요. 모니터 EQ 거는 거는 나중에 따로 시간을 가져서 영상을 찍을게요. 그래서 그 가끔가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행사를 하는데 자꾸만 모니터 소리를 키워달라고 그래요. 가수들이나 아니면은 진행하는 사람들이 모니터 소리를 키워달라고 하는데 모니터 소리를 키우면 하울링이 나요. 그 하울링 잡는 거는 나중에 시간 되면은 제가 따로 할게요. 메인 같은 경우도 그 공간 때문에 소리가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픽 이퀄라이저를 통해서 소리를 약간 다듬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기술의 발전 때문에 굳이 그래픽 이퀄라이저를 안 쓰고 DSP라고 해가지고 시스템 매니지먼트를 쓰기도 해요. 보통 그걸 튜닝을 하죠. 이게 이제 간단한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36밴드 EQ를 해서 뭐 이렇게 쪼쪼쪼 있으면 약간 그 공간에 맞게 바꾸기도 하죠. 이게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콘솔이 가진 EQ를 넣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지 그 다음에 X32에는 어떻게 넣느냐가 정리가 되겠죠. 이게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고 이제 장비를 만지면은 그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설명을 하고 장비를 만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X32처럼 디지털 콘솔이 생기면서 많은 기술이 발전이 됐어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그 아날로그 콘솔 같은 경우는 그 잭을 꽂는 게 도대체 몇 개? 40개니까 4, 4, 16개, 160개에 한 200개 가까이 돼요. 지금 이게
47원짜리 콘솔인데 200개 가까이 되는 아웃풋, 인풋 이런 게 있었는데 디지털 콘솔은 X32 아시겠지만 간단하죠. 32개, 32개의 입력에 뭐 억스가 8개 정도 있고요. USB 빼고 약 40개, 그리고 아웃풋은 16이 있습니다. 컴팩트 모델은 이거 절반 정도가 있죠. 한마디로 인풋은 32개고 아웃풋은 8개, 컴팩트 모델은 16개에 8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날로그에서는 모니터를 보낼 때 뭐 그 선이 받고 아웃풋을 나갔다가 EQ를 거쳐서 앰프를 거쳐서 스피커로 가게 되는데 디지털 같은 경우는 내부에 설정을 해야 돼요. 내부에서 어떻게 설정하느냐? 진짜 세상은 참 좋아졌어요. 그 내부에 어느 콘솔이나 이펙트 단이 있어요. 이펙트 단이 있는데 뭐 야마하가 됐건 뭐 콘솔에 따라 틀린데 이거는 X32를 떠나서 다른 콘솔도 마찬가지예요. 콘솔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이펙트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고를 수도 있습니다. 리버브를 할 수도 있고 그래픽 이퀄라이저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래픽 이퀄라이저라고 했을 때 아마 A, B 두 개가 있을 거예요. A, B 두 개가 있거나 1, 2가 있거나 왜냐면 그래픽 이퀄라이저는 보통 듀얼이기 때문에 두 개가 있을 겁니다. 그 좀 좋은 콘솔은 여기에 인이랑 아웃이 결정이 돼요. 인은 어떻게 할 거냐, 아웃은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인은 예를 들어서 억스 1번인데 아웃은 예를 들어서 뭐 채널 뭐 15로 갈 거냐, 이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날로그로 좀 편하죠. 그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저희 동아리가 교육을 할 때 아날로그를 먼저 충분히 교육을 하고 디지털로 넘어가려고 노력은 해요. 왜냐면은 이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한 다음에 디지털로 가야지 이해가 좀 쉬운데 그냥 먼저 디지털로 가게 되면은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다 보니까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어쨌건 그 리버브나 이런 거 거는 것처럼 인이랑 아웃 개념이 있는 디지털 콘솔이 있는데 X32 같은 경우는 종류가 약간 틀려요. 무조건 인서트 개념을 써요. 인서트가 있을 거예요. 버튼이. 인서트 개념은 뭐냐? 한마디로 거기에 삽입을 한다는 거죠. 그 문서에 이제 그 엑셀 보면은 중간에 삽입해서 들어가가지고 그냥 거기에 꽂는 것처럼 인서트를 어떤 걸로 할 거냐 선택하는 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채널 1번에 대한 인서트를 하겠다. 그럼 채널 1번이 뭐 자체 거기 X30 보면은 게이트 있고 컴프 있고 이렇게 소리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그냥 그래픽 이퀄라이저를 여기 선택을 채널 1번을 선택해 버리면 여기에 이 그래픽 이퀄라이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픽 이퀄라이저가 X32에 총 8개가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1번부터 4번까지랑 5번까지 6번 중에서 그래픽 이퀄라이저는 5번부터를 쓰시는 게 좀 좋아요.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1번부터 4번까지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좀 많은데 5번부터 6번까지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요거의 절반 정도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1번부터 4번까지는 따로 볼륨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리버브 같은 거에 쓰시고 5번부터 6번까지 해서 그 31밴드 그래픽 이퀄라이저를 쓰시는 걸 권장이 드립니다. 어찌됐건 그 이펙터 가면은 총 이제 8개가 있는데 5번이라고 할게요. 5번 EQ를 이렇게 뭐 설정을 했다. 그래서 뭐 올리고 내리고 했다 하면은 여기 선택하는 게 하나씩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채널 1번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채널 1번에 인서트 걸리는 거고요. 여기서 믹스버스 1번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믹스버스로 인서트가 되는 거고요. 여기 메인 LR이 있습니다. LR을 하게 되면은 특이한 건 LR 하게 되면 이거 스테레오로 그냥 자동으로 묶여버립니다. 이전에 채널 하나 그 믹스버스 하나 할 때는 이게 2개라고 했잖아요. 2개 중에 1개만 엮이게 됐는데 메인은 항상 LR이기 때문에 메인을 하게 되면 2개가 같이 하나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펙터가 총 5번부터 6번까지 가면은 총 8개의
그 채널의 EQ를 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하실란가 모르겠네요. 사실 이렇게 해도 약간 헷갈린다 라고 한다면 또 보시고 아니면 또 질문을 하세요. 좀 더 그 부분에서 어디가 좀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또 그 부분을 또 설명을 할게요. 예.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콘솔에 EQ 거는 방법, 왜 거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좀 목소리가 빨라진 게 저기 옆에 가끔 가다가 댄스 연습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소리가 가끔 이제 조용하다가 커질 때가 있어서 그 소리를 좀 제가 제 소리로 이제 덮다 보니까 좀 목소리가 빨라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해주시고, 좀 말이 빨라져서 무슨 이야기인지 못 들었다라고 하면은 죄송하고요.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다라는 거 설명해 드리고, 이거 제가 봐가면서 해야 돼서 이거를 끊고 두 번째로 다시 X31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